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제가 또 두 번째 영상을 올리고 있네요. 방금 전에는 기업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지금 이 영상은 ESG 또 뉴스 브리핑. 사실 제가 그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ESG 관련 뉴스를 종합을 해서 자료를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 파일이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일에 저장된 내용하고 오늘 나온 또 ESG 관련 뉴스를 종합해서 빨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넷마블이에요. 넷마블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임 개발 업체죠. 네. 넷마블이 이번 금년도에 입주를 새롭게 한 신사옥이 G타워라고 합니다. 구로구의 G타워는 근데 좀 명물이래요. 구로구에 있는 G타워에 새롭게 입주를 했는데 그 G타워가 이 녹색 건축 인증을 1등급을 받은 친환경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그 건물 자체를 이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리고 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건물의 전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G타워는 그러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었고 그러한 설계된 또 건물에 입주한 이 넷마블이 그 ESG의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내에서 ESG 경영위원회를 새롭게 설치를 하고 이제 게임 회사지만 웬만하면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덜하는 방향으로 이제 콘텐츠 개발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정말 제 뉴스 브리핑에서 이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 관련 회사는 잘 등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제조업 부분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이제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노력도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는 이제 기존의 석유화학을 이제 사용했던 또 석유나 석탄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해 왔던 그런 기업들도 대부분이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양상들을 제가 이제 이 뉴스로 주로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 관련된 그런 그 기업들이 뭐 탄소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경향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회적 공헌을 하거나 또 윤리적인 그러한 지배구조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또 제가 가끔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 넷마블이 어쨌든 그런 이제 그 회사 내부에 이번에 ESG 경영위원회를 새롭게 설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입주한 신사옥 또한 이렇게 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발전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회사다 라는 점이 이제 뉴스에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시멘트 업체인 성신양회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어요. 이번에 성신양회가 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에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이 뭐냐?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관련된 사업에 이 시멘트 업계의 대표적인 성신양회가 참여를 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2025년까지 약 39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성신양회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 당양군도 함께 참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는 CCU 제 영상 가운데 CCUS 그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신양회가 참여하기로 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CCUS 탄소 포집 및 자원화 기술 분야의 시멘트 산업 배출을 좀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저탄소 연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기술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거를
시멘트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이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제 영상 가운데 보면은 이 시멘트 업계에서 이 친환경 쪽에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연료전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쌍용 CNM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다룬 적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은 이 시멘트 업계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요. 네. 첫 번째는 철강 산업 재련할 때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요. 두 번째가 시멘트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규모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이제 이 시멘트 업계 중에 성신양회를 이제 대표 주자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개발해보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거를 시멘트 산업에 좀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해서 같이 이제 국책 프로젝트 연구 개발을 해보기로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그 귀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요, 대한항공이에요. 항공 연료전지를 이 저탄소, 특히 이제 바이오 연료로 뭐 대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9월 달인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온 뉴스는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사 최초로 이 다큐먼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야, 이게 뭐냐? 이 전자 다큐먼트 시스템, 전자 서류 또는 전자 서류 결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공공기관에서 전자 결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대한항공에서 이 고객들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문서를 그게 23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23종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이거를 전자 도큐멘트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는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이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뭐 비동반 소아 운송 신청서, 뭐 건강상태 서약서 등등 해가지고 5만 가지 각종 서류들을 다 작성을 할 때마다 정말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스마트폰과 이 태블릿 PC 등등과 같은 그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픈을 해버린 거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천공항에 가서 거기서 막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일찌감치 미리 내가 필요한 그런 서류를 이 고객들을 작성할 수 있게 그리고 저장할 수 있게 이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 도큐멘트 시스템을 활용하면은 이제 고객들의 예약 정보가 자동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이 직접적으로 작성해야 할 내용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특히 이 다큐멘터에 기록된 연락처와 이메일은요, 스카이패스로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하는 등 이제 고객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고객의 업무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고객들의 대기 시간도 훨씬 줄어들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진짜 이 디지털 전환의 굉장히 큰 편의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대폭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다큐멘트 시스템, 서류 작성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ESG 경영 가운데 특히 고객의 편의성을 생각하는 S를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네 번째 뉴스는요, 동원 F&B예요. 동원 F&B는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료품 업체죠. 그런데 이 동원 F&B가 스타트업 러닝 포인트와 ESG를 실천하기 위한 MOU를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스타트업 러닝 포인트,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러닝 포인트? 뭐 달리기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맞아요. 이 러닝 포인트는 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그러한 동물들을 보호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러한 사회적 인식, 멸종 위기종들의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매달 비대면
기부 마라톤 애니멀런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니멀런의 참가자들은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미션의 거리를 이제 달린 후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5km면 5km, 3km면 3km 이렇게 이제 미션에 해당되는 그 거리를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걸 달리면은 그 달린 후에 이제 측정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그 어플을 이용해서 각자의 기록을 SNS에 인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 마라톤에 참가하는 참가 비용이 있는데요. 그 참가 비용은 이제 멸종 위기의 동물들을 위해서 세계 자연 기금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네요. 이 러닝 포인트. 그런데 이 러닝 포인트와 동원 FMB가 손을 잡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동원 FMB가 이렇게 그 정말 동물을 그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 제가 볼 때 사회적 기업인 것 같아요. 러닝 포인트가. 이 러닝 포인트의 이 비대면 기부 마라톤 대회에 무엇을 후원하기로 했느냐? 동원 샘물, 그 생수 있죠. 생수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후원하기로. 그래서 이제 그 동원 샘물의 라벨 프리 생수를 이 러닝 포인트에 제공하기로 이번에 그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5번째 뉴스는요, SK 어스온과 스타트업 에너자이가 서로 이 MOU를 맺어서 석유 개발과 탄소 포집 저장 사업에 인공지능 도입을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날 나왔던 소식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은 여기서 SK 어스온도 처음 들어보실 것 같고 에너자이라는 스타트업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사실 SK 어스온은 사실 SK그룹사에서 특히 석유 개발 사업을 맡아서 하는 그러한 그 계열사예요. 그런데 이 석유 개발을 이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이 사실 에너자이라는 스타트업은요, 이 인공지능의 솔루션 개발 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SK 어스온이 석유 개발을 하거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을 할 때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서로 그 핵심적인 역량을 이제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MOU를 맺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게 에너자이라는 회사예요. 심지어 2019년도에 시작한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생기업이죠. 신생기업인데 이 회사의 독보적인 기술이 엣지 AI 기술이에요. 그래서 엣지 AI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기술은 뭐냐? 별도로 서버를 통한 대량의 데이터 전송 또는 처리 과정 없이 석유 개발할 때의 그 시추 장비와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 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었는데 그 한계는 뭐였느냐? 과도한 네트워크의 의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따른 그 데이터 처리 시간이 상당히 좀 지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데이터 처리에 대한 높은 처리 비용이 굉장히 또 부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에너자이가 개발한 엣지 인공지능 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관련해서 그 AI 기술을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은 친환경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SK 어스온이 친환경 사업을 이제 펼칠 때 이렇게 에너자이에서 개발한 이 엣지 AI 기술을 접목해서 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사업 진행이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이렇게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6번째 뉴스는요, SPC 삼립이에요.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음식료, 식료품 업체죠. 이제 그러니까 SPC 삼립에서 파리바게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SPC 삼립은 파리바게트 같은 그러한 이제 그 어떤 빵을 유통시키는 그러한 이제 제빵 업체, 그런 이제 제빵 업체에 빵을 이제 유통시키는
그러한 그 원재료인 밀을 일단은 수입을 하는 그런 이제 대규모로 수입하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난 뉴스는 해외 밀보다는 국내에서 생산된 밀을 좀 더 많이 사용해주고 그 마케팅의 판로를 개척해주겠다 라고 이 뉴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ESG 경영 가운데 특히 S에 해당되는 부분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SPC 3립이 상생 경영의 일환으로 그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내의 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농가 있잖아요. 국산 밀을 생산하는 국내 농가의 그러한 밀 소비를 확대시키자.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좀 더 건강한 국내의 밀을 그러니까 국내 원료를, 밀 원료를 사용한 그런 품질이 높은 제빵 제품을 좀 공급을 해보자 라는 그러한 계획을 잡고서 이번에 이렇게 좀 그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다음에 또 알찬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